안녕하세요. 코라벨 옵스미레입니다. 최근 리플과 SEC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연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리플의 일방적 승리로 알트코인들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것일까요? 거의 30쪽에 달하는 판결 원본을 읽어보고 다양한 각 업계분들의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이에 저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의견을 토대로 최대한 쉽고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증권법 위반 소송.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 화폐이며 SEC의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진영의 반응과 전망. 일부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진영의 승리이자 알트코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동안 SEC가 여러 알트코인들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씌우면서 위축됐던 알트코인 가격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그런 기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SEC의 논리를 적지 않게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미국 법원의 3심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상급심에서 이 논리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어떤 부분이 알트코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 요인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SEC의 증권성 판별 논리. 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때 미국 연방증권법에서 증권성을 판별할 때 쓰는 하위 테스트를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돈이 투자되었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였으며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는지 등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리플의 반박 논리. 리플은 증권성 판별을 위한 하위 테스트가 성립하려면 투자계약에 일종의 필수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처럼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온전히 SEC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자계약의 외형적 형식이나 구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위 테스트만 통과하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려 하는 SEC의 논리가 판례로 확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금 계약의 역할과 영향. 재판부는 잠금 계약을 증권성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잠금 계약이란 토큰 구매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일정 기한 동안 재판매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이 토큰의 화폐적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잠금 계약을 감수하고 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는 일종의 투자이고 이때 동원된 코인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향후 이어질 SEC 대 알트코인들과의 증권법 위반 재판에서 반복해서 활용될 수 있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나온 알트코인 대부분이 일반 투자자 판매 시 잠금 계약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 판결으로 리플 가격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 가격이 상승했을까요? 세력질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관점은 배제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대상으로 행해진 프로그램 판매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XRP의 경우 리플랩스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코인이 특정 맥락에서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명되더라도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시비를 걸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재단이나 개발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하거나 거래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트 투자자들은 알트코인들이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거래소에서 상폐되어 코인 가격이 떡락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판결로 상당히 자유로워진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해서 알트코인 가격 견인에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증권 이슈는 이번 리플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오브스와 연관하여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현재 대부분의 POS 알트코인은 앞으로 증권 이슈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부터 제가 자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재단의 역할과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이를 감당할 재정적, 법적, 인정 능력이 갖추어진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타 자발티에 비해 오브스 재단이 우위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오브스 재단과 커뮤니티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도 분명 생겼음을 알아야 합니다. 1. 과거 프라빗 기관 판매의 매도기 간락의 여부. 2. 거버넌스를 통하지 않고 OTC로 진행되어진 DWF와의 투자 계약. 3. 재단의 재정 및 조직 변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이를 재단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성숙한 오브스 생태계 커뮤니티의 여부. 이상으로 리플과 SEC의 증권법 소송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나 규제와 법적 분쟁은 여전히 암호화폐 진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옵스밀의 올림.